자, 이제 독해인데 올해 준비했는데 꽈락이 생기는 이유가 독해 때문일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문법이나 어휘는 안다 모른다가 딱 보이거든요. 예? 근데 독해는 보통 이제 10문제가 나오면 10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예? 8문제 정도는 고2 정도 수준이에요. 현재. 그 나머지 한 2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2문제를 잘못 방어하면은 전체 멘탈이 무너지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거기서 와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요? 문법은 예를 들면 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만 문제 풀어보시면은 이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해서 알아가시면 돼요. 명백해요. 그러면 문법은 내가 일주일 공부하잖아요. 그럼 일주일만큼 실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독해는 일주일 공부해서 일주일만큼 높아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독해는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거든요. 단어, 구조, 그래 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는데 이거 높이가 제일 힘들어요. 요즘 추세가 지문이 길어지고요. 문장이 길어집니다. 이번 독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지만 문장이 좀 길어요. 그게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속독해야 된다. 빨리 읽어야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빨리 읽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빨리 읽었을 때 문제를 대충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예? 근데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걸 빨리 읽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독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막 끼워 맞추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주제 제목 요지의 접근법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문장이 길면 단서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 때는 뭐다? 뼈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쭉 봤을 때 일단 지문도 좀 길고 문장도 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안 읽히기 시작하면 계속 안 읽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배운 대로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8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listening to somebody else's idea,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중위 소재는 일단은 뭐다? 듣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게 뭐다? is a way, 방식이랍니다. 그럼 어떤 한 가지 방식이냐면 자, to know, 알기 위한 방식인데 자, what are the story you believe? 자, 네가 믿는 어떤 이야기가 근데 어떤 뭐에 대해서 믿고 있냐면 어떤 세상에 대해서 네가 믿고 있는 이야기가 맞아요? 자, remains intact. intact은 뭔가 그 때가 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온전하게 남아 있다. 이게 intact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remain intact이라는 게 약간 좀 불분명합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쓰여 가지고. 그럼 여튼 보시면 이래요.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이제 막혔을 수 있거든요. 이래 막혔을 수 있지만 일단 중위 소재는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야지 네가 믿고 있는 이야기가 인택트하게 남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뭐가 잘 듣는 게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다? 잘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문장 읽었을 때 The story you believe remain intact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몰라요. 알겠죠? 저도 몰라요. 이게 뭐지? 이해돼요? 왜냐면 이거는 문맥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가져갈 거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확인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ir them out. 그걸 뭐다? 공기 중으로 내뱉는 거죠. 이래요?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래 그럴 필요가 있대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뭐다? 살아 숨쉬게 하랍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항상 이제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고리를 맞는다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듣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믿음을 검증하는 필요가 있는데 예? 뭔가 이걸 보다 자기 믿음을 꺼내봐야 된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색깔을 제가 같이 해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과 네가 믿는 이야기 이 말은 뭐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자, you have to be both smart and informed. 네가 뭐다? 똑똑하고 충분히 잘 알아야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 To listen, 듣기 위해서. 듣기 나왔죠 지금?
소재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듣기가. 이래요. 근데 뭘 듣냐면 자, what the opposition say?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뭐다? 듣기 위해서 충분히 네가 똑똑해야 된답니다. 그럼 지금 뭐다?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while 다음에 ing 왔으니까 뭐 하는 동안이죠. 이래요. 뭐 하는 동안에 동시에 자, handling your one perspective. 당신 자신의 어떤 관점을 뭐다? 다루면서 잘 들어야 된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냐면 당신 자신의 관점 나왔잖아요. 그럼 이 말과 당신의 믿음과 당신이 믿는 이야기는 다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뭐에 대한 관점인지 지금 전체적으로가 나왔는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듣기 중요하고 그다음에 믿음 검증, 그다음에 꺼내 봐야 돼.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얘가 나타내는 게 듣기 중요하고요. 자, 네가 믿는 걸 끄집어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중요해 이겁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지금 중심 소재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보기에는 중심 소재를 담아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게 2번이죠. 듣기 중요하죠. 스피커 말하는 거죠. 너희 믿음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2번이 되는 거죠. 정답이 2번. 되셨나요? 했나요? 네. 그래서 요지치고는 조금은 난이도는 어려웠던 요지입니다. 근데 중심 소재를 잘 잡으셨다면은 그렇게 틀릴 건 없어요. 자, 보기 1번 보시면 we should be more determined. 우리가 좀 더 결단력이 있어야 된대요. 뭘 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게 중심 소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날리시면 되고. 3번에 we are reluctant to change our belief.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망설인데요.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사고로 안 하시면은 앞에 믿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번을 정답으로 하세요. 알겠죠? 4번에 자, we hear only what we choose. 우리는 뭐다? 단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만 듣는답니다. 남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도 지금 요지가 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다 날리시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출발치고는 그렇게 쉽지 않은 요지였다. 됐나요? 자, 9번. 제목 요지 동일합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게.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미래가 불투명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벗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버디아에게 주제라고 했죠. 맞아요? 자, 그러나 some things are undeniable. 근데 뭔가가 뭐다? 뭔가 그 부정할 수 없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 이하의 것들은 뭐다? 사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땡땡은 앞에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그랬는데 이게 뭐지?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뒤에 보니까 기후가 변하고요. 그다음에 변화하고 있는 인구 통계. 그래 뭐 지정학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뭐를 부정할 수 없냐면 핵심은 뭐냐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확인입니다. 보시면 자, the only guarantee is 확실한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건데 자, there will be change 변화가 있을 거랍니다. 예?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변화가 있을 거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 요지가 뭐야? 변화잖아요. 중심 소재 동일하죠. 당연히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예술이라는 게 차례로 훨씬 더 뭐다? 집단적이게 되고요. 훨씬 더 뭐다? 뭔가 경험할 수 있답니다. 뭐보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비교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인디비주얼인데 요즘에는 이렇다는 얘기죠. 뭐 했다는 얘기야? 핵심 용어가 뭐라고요? 변화잖아요. 예전에는 예술이라는 게 뭐다? 인디비주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뭐다? 컬렉티브하고 익스피리언스를 하답니다. 지금 비교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다? 변화입니다. 키워드가. 근데 뭐가 변한다는 얘기야? 예술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의 두 가지 핵심 소재는 변화랑 예술이라는 거야. 됐나요? 자, 보기 확인. 자, 중위 소재가 변화, 그 다음에 예술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what will look like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떻게 보일지 변화죠. 중위 소재 예술이죠. 예술이죠. 정답이 1번. 됐죠?
그래서 글은 다르지만 글이 구성된 틀은 동일합니다. 알겠죠?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자, 13번. 연결사인데 그 연결사 제가 강의할 때 그 연결사의 꽃은 역접이거든요. 역접인데 최근 기출을 분석해 보면 역접이 많이 안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역접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역접이 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첫 문장에서 소재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홈스쿨링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믿는답니다. 뭐 어떻게 믿냐면 애들이 보다 더 잘 배울 거래요. 언제? They're in secure, loving environment. 그들이 좀 안전하고 자기들이 좀 좋아하는 어떤 환경에 더 잘 배울 거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보는 게 중위 소재는 일단 홈스쿨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홈스쿨링을 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진짜 많이 했던 거 두 가지 대상 대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 나오겠죠? 이게 뭐다? 대조글이에요. 대조글. 그러면 이게 연결사 문제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그 역접이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보기에서 지금 역접 보시면 뭐 이런 역접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 보고 이미 뭐다? 연결사 예측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번 앞에 보시면 학생들은 또한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문제 뭐냐면 이게 홈스쿨링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이 문장 중간에 거는 다 뛰어넘는다 그랬죠? 뛰어넘는데 중간에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얼핏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사 없죠 지금? 예? 맥락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홈스쿨링 찬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아이들이 또한 선택할 수 있답니다. 뭐를? What to study? 뭘 공부할지, 언제 공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대요. 홈스쿨링 찬성이죠. 맞아요? 그럼 홈스쿨링에 대한 어떤 뭐다? 찬성이구나. 앞에 긍정. 그럼 이제는 뭐냐면 맥락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비평가들이 나왔죠. 그럼 홈스쿨링을 뭐다?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뒤에 거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부정입니다. 맥락 바뀌었죠. 정답이 뭐다? 일단은 in contrast. 그래서 생각 없이 읽으시면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궁금하시면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는 겁니다. B를 보시면 in spite of 나왔잖아요. 그러면 this에도 불구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for는 게다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이 말은 뭐다? 맥락이 바뀐다는 얘기죠. for는 첨가잖아요. 맥락 안 바뀌죠. 이제 또 맥락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보실 때. 자, 그래서 독해를 감으로 푸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독해력은 연습하셔야 돼요. 단어 외우셔야 되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다? 많은 문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세 문장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진짜 주구장창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하면 문제를 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흐름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100%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B번 앞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 겁나 길잖아요, 지금. 예? 겁나 긴데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봐야 됩니다, 도우. 도우가 접속사로 쓸 때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 뜻이잖아요. 근데 부사로 쓸 때는 however과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는 겁니다, 얘를.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자, 7번 보세요. 전체 맥락을 한번 다시 보시죠. 처음에 출발이 뭐였냐면 홈스쿨링에 대한 긍정이었죠. 그 다음에 A에서 맥락 바뀌고 B평가를 나왔죠. 부정이었죠. 그 다음에 또 however 또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긍정으로 바뀌겠죠? 이제는 B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B를 보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자, raise concern. 자, 걱정을 한답니다, 지금. 부정이죠. 맥락이 또 바뀌었죠. 맞아요? 이게 부정이네요. 그럼 이것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14번.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독해 요지 문제가 요지라는 거, 그 다음에 요지지만 조금 어려웠다는 거, 거기서 약간 좀 이제 멘붕이 살짝 왔을 수는 있거든요. 자, 14번 보시면 동일합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라는 것을 obsession이 뭔가 강박이잖아요.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 소재는 일이라는 게 뭐 강박이나 집착이다. 이게 중심 소재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부정입니다. 그러면 문제 및 해결책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게 뭘 유발시키냐면 번아웃을 유발시킨다면 번아웃은 거의 막 탈진한 상태잖아. 피곤해서. 나쁘다는 거죠. 근데 unhappiness를 유발시킨대요. 열거죠. 뒤에 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래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집착이고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는 뭔가인데 이게 별로 안 좋다라는 글입니다. 지금 도입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소재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 문장 확인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the rest of their lives 그들 삶에 이제 나머지가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the rest of 나오면은 of야의 명사 수일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s를 빼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는 어떻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의 어떤 삶들이 뭐냐면 전화로 생긴답니다. 그 나머지 삶이 전화로 가능하대요, 지금. 자, not tied to a certain place or time. 그래서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답니다. 됐나요? 그럼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화상으로 다 해결돼 이 말이죠.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다? 대시 나왔잖아요.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두로 던지는 게 Why should work be any different? 왜 일은 달라야 돼? 그래서 앞에서 뭐다? 모든 나머지 삶들은 전화로 다 해결돼. 근데 왜 일은 달라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르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일도 전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주제는 일을 전화상으로 해결하자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지금 이제 2번에 obsession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리 안 하시고 대충 단어 보시는 분들은 2번 가죠, 그죠? obsession의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flexibility at work 됐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잖아요. 일할 때 뭔가 유동성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유동성이죠. 정답이 3번. 됐나요? 자, 15번.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는 사고를 위한 글과 흐름에 대한 글을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어가 막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거의 그냥 수능 단어 정도 선에서 거의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막 나오면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알겠죠? 보세요. 일단 보니까 그 과거의 연구가 데디아를 보여줬답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 자, experience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 자, 일단 중위 소재는 심리학적인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중위 소재입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 위험 요소래요. 뭘 위한 위험 요소인데 몰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중위 소재는 심리학적인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안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이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문제점이라고 보시고 해결책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순서 잡을 때는 보통 문제점이 먼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 그랬죠? 이래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이 의미합니까? 이렇게 했죠? 자, 그러나 또 나왔고요. 자, 이것이 데디아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자, who drive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 are set to develop heart problem 심장에 뭔가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운전하는 얘기 1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this로 받을 수 있는 게 불분명하죠. 뭐 A번에 첫 번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다음 B를 보시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here is 있답니다. 지금 뭔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에? 그러면 이 말이 나오려면 야,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요?
그게 나오고 나서 뭐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답변. 이래요? 대답이에요. 대답. 그래서 대답이 나오려면 앞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도 탈락. 자, C를 보시면 자,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그래서 자주 그 발생하는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운전이랍니다. 그럼 앞에서 스트레스, 그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뭐다? 운전이랍니다. 그럼 C는 논리가 괜찮죠? 여기서 이제는 뭐다? 운전 얘기가 나왔나요? 그럼 C가 1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요. 그럼 운전인데 자, either due to the stressor associated. 그래서 이게 뭐 스트레스 유발 요인 뭐와 관련된? 그래서 교통체증과 관련된 스트레스 유발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걱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the company inexperienced driver. 그래서 경험이 별로 없는 운전자에 의해서 동반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걱정일 수도 있어. 나는 운전 겁나 잘하는데 남이 와서 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래요? 어쨌든 간에 뭐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질문이 있어 없어요? 질문 없잖아요. 그럼 질문 없기 때문에 B로 갈 수 있다 없다? B로 갈 수 없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거 2번, 3번. 그 다음에 A번 마지막에 보니까 간단한 방법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맞아요? 그래서 질문, 대답, 문제, 해결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C, A, B가 되겠네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5분만 쉽게 한 번만 더 하고. 자, 16번 보시면 자, 얘도 중위 소재 잡고 출발하셔야 돼요. 당연히 보시면 지금 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뇌가 위협받을 때 자, 즉각적인 환경에서 위협받을 때 이 뇌가 복잡한 어떤 일을 한답니다. 신체에. 됐죠? 그래서 뇌가 위협받을 때 뭔가 신체에 뭔가 복잡한 일들을 일으킨대요. 됐죠? 이게 소재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뇌가 정기적인 메시지를 보내죠. 어디에? 다양한 글랜스. 글랜스는 어떤 우리 신체에 무슨 갑상선 할 때 그 선, 무슨 샘 할 때 샘, 그런 말입니다. 모르면 글랜스라고 하시면 돼요. 다양한 글랜스에 뭐다? 메시지를 보낸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랜스는 뭐냐면 어떤 조직인데, 장기인데, 저 릴리스 케미컬 호르몬, 그래서 화학적인 호르몬을 피에다가 방출해주는 그런 어떤 기관이래요. 여기 글랜스에 대한 설명 나왔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피가 빨리 이러한 호르몬들을 앞에 호르몬 얘기 나왔죠? 그럼 이런 호르몬들을 다른 장기로 옮긴답니다. 그리고 이 장기들은 자, prompt to do various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 뭐다? 전기 신호가 죠. 그 다음에 어떤 샘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발생하고 조직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는 흐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예증이 나왔죠? 맞아요? 그럼 앞에서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글랜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은 예증이 1순위입니다. 알겠죠? 그 여러 가지 글랜스 중에 자, 이런 어떤 글랜스가 있답니다. 지금 됐나요? 이게 뭐 콩팥에 있던 뭐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증으로 적합하죠? 범위 축소. 그럼 이 글랜스가 예를 들면 자, 펌프아웃,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신체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래요. 됐죠? 흐름 적절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아드레날린이 어디로 가요? 몸 전체에 퍼지게 되죠. 맞아요? 그럼 봐요. 지금 이 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발생시켰죠. 그리고 이 호르몬이 뭐다? 조직에 흘러가서 어떤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증으로 지금 적절하게 오고 있죠. 그리고 이 신체로 갔을 때 가서 이 신체가 뭘 하게 되냐면 눈동자를 좀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적절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다 버리셔야 돼요. 됐나요?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 자, 이런 전체 과정이 자, fight or flight response 이런 어떤 반응이라고 불려진답니다. 앞에서 지금 전기 신호, 샘, 호르몬, 그다음에 조직의 운반, 조직의 어떤 기능해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과정이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불려진답니다. 했죠? 흐름 괜찮죠? 그럼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그것이 신체를 준비시켜 주는데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게끔 신체를 준비시켜 준대요. 내부에 막 일어나는 일들이. 그럼 여기까지도 뭐다?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을. 그럼 얘도 적절하구나.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 의식적으로 이 셈들을 뭐다? 통제한답니다. 갑자기 이 셈을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예? 소재에서 벗어났죠, 지금? 이래요? 그럼 얘를 빼놓고 한번 보는 겁니다. 얘를 빼놓고 봤을 때 뒤에 문장 보니까 the response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반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 이 반응이 뭐다? 이 반응이죠. 얘를 받아서 연결고리 만들어졌죠? 이게 정답이 뭐다?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이 반응이 시행되고 나면 이걸 무시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내부에서 뭔가 호르몬이 막 발생하는 내가 신체한테 야 그만 방출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reason with는 설득하다 이 말이거든요. 설득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생기니까. 어차피 뒤에 거는 필요 없는 거. 네? 그래서 얘를 뺐을 때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4번이 들어가면 4번에 어떤 리스폰스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정답이 4번이구나. 됐죠? 자, 5분만 쉬었다 갈게요.